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4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미니 총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민주당 한 곳도 당선 못한 이유 아는가?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인한 경제지표 하락 문제를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슬로건이었을 뿐 제대로 된 소득주도 어떤 정책을 편 것은 없습니다. 경제지표 하락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의 경제정책 결과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역대 정권이 펼쳐온 신자유 정책, 경제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지금 전 지구적 경제 환경의 어떤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나라 안보 대신 북한 심기 경호에 앞장선 국방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주적 규정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한반도 평화 국면이 조성됐죠.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가 채택이 되는 등 휴전선 양쪽에서 대치하던 긴장도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입니다. 물론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착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이 현재 상태에서 남쪽만이 아니라 남북 양쪽이 이 주적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국면이 조성되고 남북 군사 합의서가 채택된 상황에서도 이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남북 관계를 계속 끌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촛불이 외국 관광객의 유치에 도움이 됐다라는 이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관광 대국 된다니 라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이 촛불 항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것이 알려졌고 이미지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확 늘어났다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로 인한 관광 숫자가 일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외국 관광객 유치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관광 대국 운운하는데 인위적으로 관광 대국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날의 문화 역사 그리고 또 관광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시설들 그런 관광 인프라가 또 그만큼 구축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객 수는 현재 우리 수준의 현재 한국의 이 관광 인프라 수준의 적당한 숫자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기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의혹투성이 김의겸 상가 대출 명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 여부가 확인된다면 불법 여부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변인 사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외교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나사 풀린 외교부 이딴 실수 외교라인 전반 쇄신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럽 북부 발틱 국가를 발칸 국가로 표기해서 이 국제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당사자나 부처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러나 이것이 당연히 책임지는 문제로 끝난 문제가 아니고 외교부 그 공무원들에 대한 재반 보수 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지리 그 어떤 내용들이 외교부 직원들이 제대로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대북 제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한에 석유 넘긴 한국 선박 엄정 처리에 제재 구멍 오염 벗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천 수백 개의 핵무기를 가진 군사 강대국이자 제국주의 국가들이 북한의 몇 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핵 보유를 이유로 이 대북 제재를 이제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이제 압박이 되겠습니다만 이 대북 제재가 결국은 이 남북 간의 일상적인 그 교류까지도 이렇게 압박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타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문턱 낮춘 예비 타당성 조사, 정치 바람타기 더 쉬워진 SOC라고 주장하고 있고, 매일경제신문은 낮아진 예타 문턱 선심성 돈 풀기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뭐 정치 바람을 타지 않게 하려거나 선심성 돈 풀기를 막으려면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잘못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인사철에는 재판하지 말라는 법원 노조의 억지 받아준 행정처 제목의 사설에서 법관 재판 진행 돕는 직원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에는 재판을 좀 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주장 이제 그런 걸 합의한 것인데요. 이것이 법관 재판을 방해하고 국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거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법원 노사가 합의한 것을 두고 마치 이 노조가 범법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이건 그 법원 직원들이 재판에 있어 단순히 돕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 법원 공무원들이죠. 이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이 나서 수많은 재판의 내용들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그 재판을 좀 유보해달라, 연기해달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예 되려 이런 노사벽이 이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배려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사설을 내보냈네요. 경제 문제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경제위기보다 무섭다는 디플레, 신바람 부활로 막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 핵심 정책에서 글로벌 트렌드인 유연화를 외면하고 친노조를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 등 의료 관련 규제도 없애야 한다 또 주장하고 있네요. 이 최저임금의 글로벌 트렌드를 말하려면 OECD 국가 평균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높은지 낮은지를 말해야 하는데 이제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죠. 주 52시간이면 유럽의 약 1.5배 넘는 그런 장시간 노동인데 이를 60시간이 넘는 60시간 이상의 그런 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서 말이죠. 이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이 과연 글로벌 트렌드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게 이게 과연 신바람인가? 이거는 부자들의 돈바람 아닌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경제계 원로 고원들은 문 대통령 정책 변화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 이것을 폐기하거나 전환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며칠 전에 이 대통령이 만난 이 경제 원로 기준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과연 이 한국이 경제 원로를 전체 대표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들이 고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의 논리를 전파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산업경제신문은 기로에선 한국 차산업 노사 대결단 절실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대자동차가 4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44년 동안 쌓아놓은 흑자는 어디다 두고 다시 노사 대결단 운운하면서 노동자에게 양보를 말하고 있는지, 그것도 정말 의아스럽네요. 한국노총에 대해서 명예신문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화로 미래 준비하자는 한국노총 위원장 이게 죽게 세우고 있네요. 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화로 미래를 준비하자,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이 빈부격차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말하는 미래는 도대체 어떤 미래인지 한국노총 위원장이 묻고 싶습니다. 민노총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민노총의 점입가경 법치농단 엄벌 않으면 못 막는다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관련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서 국회의 불법 진입을 시도하고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법치농단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 있는 산재 사망률이 세계 1위인 나라죠. 그런데 탄력 근로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더 장시간 노동을 내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시간 노동을 내몬다는 것은 사회적 타사를 용인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계약에 야합하거나 야합하지 않는다면 그럼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것이 법치농단이면 공식적으로 연간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이 산재를 당하는 현실을 무슨 농단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4.3 보궐선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문정권 경제안보 실정에 경종 울린 4.3 선거 민심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집권 세력에게는 강력한 경종을 울렸고 야당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줬다 이렇게 쓰고 있네요. 이게 뭐 문재인 정권에만 울린 것이 아니고 현재의 어떤 체제, 현재의 어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사실 경종을 울린 것인데, 이 보수 양당 체제에서 뭐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집권당에 반대해서 야당의 지지가 올라가서 시기추처럼 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과, 그런 현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후보를 단일화하는 정의당이 국회의원 한석을 추가로 얻기는 했지만 보수 양당 구조 속에서 시계추처럼 움직일 뿐 정치적 선택지는 지금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리고 이 국회의원 선거가 지자체 선거와 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 공약이나 하는 지역발전 공약이나 내는 이런 국회의원 선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 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와 똑같은 그런 공약을 내걸고 치르는 선거를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결선 투표도 없어서 민주적인 선거제도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 지역구 선출제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마치 무슨 이번 미니 보궐선거가 여야의 어떤 판도를 바꾸는 것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출마한 정당들은 다 거기 달라붙어서 그 매몰되고 그렇게 했는데, 국회의원들도 다 거기 내려가서 국회의원 비워두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완전히 폐기시켜야 합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죠. 그래서 전면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또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 국가 경제, 안보, 외교 이런 걸 전체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유권자들로 선출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들을 후보로 내세워서 그들이 지지율만큼 당선되면 그들이 입법 활동이라든가 정치 활동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역구에 매달려서 지역구의 득표를 위해서 그리고 쪽지 예산이라든가 지역구 자기 지역구의 재선을 위해서 예산을 빼돌리는 이런 이 행태, 후진적 정치 행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 선출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4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마치겠습니다.